10월 2일 날? 추석 끝나고 축제하고 바쁘시겠네. 그죠? 또 추석 바로 전주 또 굉장히 바쁘시죠? 바쁜 시즌만 남으셨는데 너무 바빠요. 바쁘죠? 하여튼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일교차 많이 나니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고객에 관련된 얘기를 하자마자 한도 끝도 없는데 오늘 뭐 그 얘기 다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또 이제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한번 상기시켜보는 개념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면 되고 또 이제 팁 하나 드리면 여러분 고객은 맞이와 배웅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맞이와 배웅. 하여튼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고객은요 맞이는 여러분 주인장이 하셔야 돼요. 맞이. 그 배웅도 여러분이 하세요. 또 조사해봤더니 내가 음식점 가서 음식을 먹었어요. 불만이 많아요. 서비스도 엉망이고 맛도 없고 막 더럽고. 근데 그런 불만인 사람들 중에 100명 중에 98명이 얘기를 안 한대요. 그 슬그머니 그 매장을 안 갈 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한테 막 불만을 제기하고 안 좋은 걸 얘기하는 고객은요 여러분 되게 좋은 고객이세요. 그죠? 관심도 원래 제일 무서운 게 무관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막 불만을 고객은 잘 맞아주세요. 그러면 내 고객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맞이와 배웅이 왜 중요하냐면 막 불만했던 고객도 나갈 때 주인장이 이 한마디 한대요. 오늘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이 한마디 때문에 이게 이 컴플레인이 없어질 텐데요. 이 한마디가 사람이 그게 간사한 거야 사람이요. 그러니까 큰 만족을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럼 소소한 거에 만족을 시키세요. 딱 들어올 때 맞이해주고 나갈 때 배웅해주고. 여러분 유니폼을 왜 입어요? 유니폼 입는 이유 아세요 정확히? 어떻게 알고 계세요? 말씀해보세요. 유니폼 입는 이유 우리 사또가든 유니폼 입어요 안 입어요? 입죠. 왜 입혀요? 공정하게 보이고 예의 바르게 보이고 네. 또 그 유니폼을 입으면 또 태도가 또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생산자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고객의 입장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당연히 깨끗하게 하고 입는 건 당연한 거고 이게 직원인지 대장인지 쫄따군지를 구분시켜주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면 유명한 데 가면 다른데 캡틴, 매니저, 사원 다 다르다 스텝 다르단 말이에요. 이 기준을 왜 두냐 이거지. 고객장 봤을 때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스텝한테 말하면 안 고쳐질 것 같아. 그러면 주인장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것도 예의가 아닌지라. 그러니까 보는 거지. 그래서 주인장과 스텝은 이 유니폼을 달리 입는 게 원칙이에요. 원래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아시는데 깔끔한 건 당연한 거고 고객의 입장에서는 등급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간사한 게 스텝이 와서 봐주는 것보다는 주인장이 와서 괜찮으세요? 이게 더 훨씬 더 고객 만족이 된다. 그래서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바꾸셔야 돼요. 구분을 확실하게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고객 개념의 변을 다시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원래 고객의 행동범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고객이 이런 행동하죠? 소비 행동하고 구매 행동하고 구매 후 행동 세 가지 스텝을 밟아요. 그런데 이게 현재와 과거가 다릅니다. 과거에는요 구매 행동 중심의 모든 경영이 맞춰져 있어요. 왜? 많이 사가면 좋으니까. 또 이거 얘기하면 또 그 얘기 해야 돼. 수요와 공급의 법칙. 옛날에는 공급보다도 수요가 많았죠. 그러니까 물건만 많이 만들어내면 팔렸다고. 그때는 고객 만족 경영을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물건만 많이 만들면 되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 다들 많이 잘 만드니까 서로 경쟁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고객 개념이 나온 거죠. 구매 행동에 옛날에 과거 중심이었으면 지금은 구매 후 행동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고객을 만족시켜야지 구매 후 행동이 나한테 우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만족을 해야 좋은 글을 쓰고 좋은 말을 하고 내 주위 사람한테 사라 그러지. 근데 만족을 못했는데 거기 이런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 후 행동에 모든 중심을 맞춥니다. 혹시 여러분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아세요? 8대2 법칙? 들어봤어요?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거는 10명 중에 2명이다. 쉬운 말로 80%의 부를 2명이 다 갖고 간다. 이게 파레토의 법칙이에요. 이 반대말은 뭐예요? 왜 이런 거 좀 알아야 돼. 공부했으니까. 롱테일의 법칙이라고 또 들어봤어요? 꼬리가 중요하다? 어머님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또 하나 얘기해 줄게. 나이 얘기하지 말 게 안 되냐면 엄마 생각보다 오래 산다니까요. 요즘 사람 잘 안 죽어요. 그러니까 자꾸 나이 얘기하시면 안 되고 나 발목 잡는 게 그거는. 그러니까 자꾸 적고 적어요. 적자 생존이 뭔 뜻인지 알죠? 네.
적자세는 좀 적어야 산다. 그러니까 적으시라는 얘기죠. 자, 무슨 얘기냐면요. 조사도 해봤대요. 고객 만족도 조사해봤더니 제품보다도요 서비스에 대해서 80% 더 만족을 한답니다. 이렇게 중요해요 서비스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중요해. 내가 물건을 파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팔 때 웃어야 돼. 찡그려야 돼. 웃어야지. 그리고 나를 이 많은 것 중에 나를 알아봐주고 오는 고객은 너무 고맙지 않나요 진짜? 내 블로그를 보고 전화 왔어. 이거 너무 고마워야 되는데 우리는 당연하듯이 알아 그거를. 그러니까 안 됩니다. 얼마나 고마운 고객이세요. 자, 똑같이 제품보다는 서비스에 대해서 더 만족감을 많이 느낀다. 왜? 구매 후 활동, 행동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유로 사는 것보다 경험 후에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다라는 검사 결과가 있어요. 반 보벤이라는 심리학자가 연구 결과를 발표해서 뒤져보겠더라고요. 반 보벤. 네덜란드 갔다 반이니까. 그죠? 그런 책들을 좀 많이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책들을 보고. 이런 결과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판매자와 직원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퍼스널 브랜드라는 개념이 왜 나왔게요? 퍼스널 브랜드가 뭐예요? 퍼스널 브랜드. 개인 브랜드. 나도 브랜드다. 내가 상품이야. 내가 상품. 왜 이게 중요할까요? 물건만 잘 만들면 되는데 그게 아니죠. 고객은 물건보다도 이 서비스에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내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퍼스널 브랜드 개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옷도 깨끗하게 입고. 이제 또 실사례 하나 들을게요. 성주 사례. 굉장히 부자예요. 참여해가지고 아파트도 있고 뭐 아주 부자예요. 근데 그분이 두 내외가 우리 회장님 때 아마 또래신 것 같은데 체험 농장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우리를 와달랍니다.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까요? 아니 부자고 돈 많으면 뭐해. 그 농장을 간 순간 더러워서 어? 아니 좀 치우면 안 돼. 그리고 저를 비닐하우스 안으로 와서 얘기 좀 하재요. 들어갔더니요 난장판이야. 피박스 막 둥로 다니고 막 도깨비 나오겠어. 내가 아버님 체험농장은 기본적으로 고객을 맞아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안 되고 시스템을 넣으면 안 되더니 앞으로 고칠 거래. 그게 고쳐지겠습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 집이 그 집이에요. 내가 오줌이 마려운 거예요. 얘기했지 내가. 그 집이 그 집이라니까 오줌이 마려운 거여서 어머니 화장실 가더니 나를 쳐다봐. 두 내외가 쳐다봐. 화장실 어디 있냐? 싸면 되지. 안 돼요. 자기 아들이 지금 대구에 있는데 현찮나 봐요. 데리고 오고 싶대요. 돈이 많으니까. 근데 안 온대요. 나 같아도 안 가지. 맨날 갔는데 죄송하지만 엄마 아빠 막 땀에 쪄들어 있지 막 몸빼 바지에 뭐 똥 묻어 있지. 오줌 쌀래요 했더니 얘 아가야 그냥 싸라. 그러면 아가 싸간다고 아개가 이게. 내가 그걸부터 고칩시다. 그래서 그 집은 컨트롤 안 했어요. 그 고치는 거하고 그 어머님의 소원이 아파트 세줬더라고. 아파트에서 사는 게 소원이래요. 그래서 그거 컨트롤하고 왔어 가서 아버님 좀 한 번만 참으세요. 그냥 아파트 들어가시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환경부터 고쳐야 됩니다. 그래도 늦지가 않아. 우리 항상 순서를 잘못한다고. 뭐만 해놓으면 올 것 같죠. 그러니까 홈페이지가 그런 거 아니에요. 홈페이지 만들어 놓고는 사람 오든가요? 많이 막 대박나는 친구 있어 혹시 여기서? 홈페이지 만들고 순서가 잘못된 거지. 블로그와 카스와 페이스북을 열심히 한 다음에 모바일 무료 열심히 한 다음에 오늘 알려줄 거. 그 다음에 홈페이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 홈페이지 만들어 놓으면 되겠지. 안 되죠. 컨텐츠가 없는데. 이야기가 없는데. 맞죠? 스미스가 왜 왔어 한국에? 스티브가 왜 왔어 한국에? 그렇지. 딸이 좋아서 왔다고 말하면 네 감흥이 없다니까. 엄마의 장모님의 장맛의 환장에서 영국의 그냥 좋은 대학교에 그냥 저기 영국의 좋은 기업이 뭐가 있을까? 큰 기업에서 다 손잡혀내고 왔다고 그래. 누가 확인할까? 확인 못하지. 했어요? 잘했어. 그렇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자, 파레토의 법칙입니다.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은 고객 만족의 효과가 뭐냐 이거지. 첫 번째, 구매율, 재구매율이 올라갑니다. 직거래가 활성화가 돼요. 자, 말씀드렸죠. 제가 직거래 초반에 마케팅 말씀드릴 때 우리 여기 큰 마트에 유기농 친환경이 왜 안 팔려요? 비싸서 안 팔리는 거죠? 네. 이거 봐, 네 그러잖아. 비싸서 안 팔리는 게 아니라 못 믿으니까 안 산다니까요. 고객을 알아봤더니. 저희가 직거래로 나가는데 직거래 나오는 사람 그것마저도 안 믿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거 봐, 그렇게 불신이 팽배한 거예요. 선두시에서 그것도 해줬거든요. 그런 거 안 믿는다니까. 안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유다된가를 내가 돈독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직거래 친환경 뭐가 먼저예요? 직거래가 먼저라고 다 가기 때문에 말씀드리게요. 그러니까 딱 정확히 말씀하셨네. 그거조차도 안 믿는다니까. 그런 고객한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농구 얼굴 보는 친환경이래. 그리고 값이 5배 비싸. 안 사죠. 우리 엄마가 뭐라 그래?
똑같아 싼 거 사 이놈아. 이게 심리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아버님하고 처음 거래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내가 의심하는 거야. 일단 의심한다니까요. 사람이 그래요. 그죠? 뭐라 그래? 진짜 이거 무농약이에요? 왜 이렇게 맛있어요? 싸요? 좀 더 주세요. 의심한다고. 그죠? 그리고 집에 왔어. 뭐라고 전화해. 뭐라고 그래? 맛이 없네, 덜 왔네, 터졌네, 어쩌네, 뭐하네. 아웃시도 안 해. 누구 직거래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알던 사이에 뭐라고 그래요? 주변에. 아버님 지금 뭐 나와요? 아 고구마요? 한 박스 올리세요. 끝. 거래 끝. 그 때문에 관계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직거래 왜 중요해요? 내 고객이잖아. 내 고객. 신규 고객이 기존 고객 관리 비용의 10배가 든대요. 10배가. 근데 우리는 항상 신규 고객만 갈망해. 아니라니까요. 고객은 두 종류의 고객이 있죠. 어떤 고객이 있어요? 고객은 두 종류의 큰 고객이 있어요. 어떤 고객이 있어? 뭐 좋은 고객, 나쁜 고객? 그렇게 하면 안 돼. 신규 고객과 고정 고객이 있잖아요. 내 상태에서 현재 나는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마케팅을 할까? 고정 고객을 유치하는 마케팅을 할까를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뭐라고 그래? 항상 많이 오면 더 좋고 있는 사람 붙잡고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관계관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물건도 중요하지만 관계만 맺어놓으면요. 자, 그래서 우리가 CRM 기법이 나왔다. 두 번째, 비용도 나오네요. 여기요. 신규 고객 창출 비용이 10배가 더 들어요. 기존 고객 관리 비용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내가 기존 고객을 지금 단돌이 질까? 너무 없어. 그러면 단돌이 질 고객이 없으면 어떻게 돼? 신규 유출해야지. 투자해서.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사이클을 보여준다. 사이클이 있습니다. 세 번째, 나를 홍보해줘요. 대신. 홍보와 광고의 차이. 또 복수 한번 합시다. 홍보와 광고의 차이. 광고는 뭐고 홍보는 뭐예요? 그렇지. 광고는 내 돈 들여 내가 하는 거고 홍보는 내 돈 안 들이고 남이 해주는 거고. 이게 광고와 홍보 차이죠. 근데 고객 만족을 하면은 나를 홍보해준다 이거지. 얼마나 고마워요. 누구한테? 뒤에 250명한테. 그래서 고객 만족 경영을 하라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앞으로 6차 산업 하시려면요. 고객 만족 안 하시면 의미 없어요. 이런 거 많이 앞으로 좀 배우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왔더니요. 이윤 창출 원천인데 고객 이탈률을 5% 개선하면은요. 수익률이 100%랍니다. 100% 올라간대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런 현상은 지금 굉장히 많이 기업들이 평가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5% 막으면은 수익률이 100%가 올라간대요. 100%.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판단하세요. 내 고객을 단돌이 다 관수할까? 너무 없으면 신규로 유치하는 게 맞겠죠. 그 흐름을 잘 판단하시고 배운 대로 마케팅을 하셔야 됩니다. 고객의 유격. 자, 나올 게 보세요.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PLC가 뭐냐면은 이게 제품 수명주기라고 하는 건데 모든 제품은 시장에 나오면은 죽습니다. 사람처럼. 맞죠? 나오다가 흐지부지 없어진다. 그래서 PLC라고 그래요.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서 PLC라고 하는데 PLC 이런 기준별로 고객이 다릅니다. 우리는 무조건 내가 현재 도입기인지 성장기인지 성숙기인지 색인지 몰라. 그러니까 고객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이 실패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모든 제품 수명은요. 이런 형태를 나타내요. 도입기에는 어렵지만 판매가 안 되고 어렵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판매가 잘 되면서 정점을 찍으면 어떻게 돼? 다시 쇠퇴기로 접어듭니다. 맞죠? 이거를 PLC라고 해요. 많이 보셨죠? 이 곡선은요. 자, 각 구역별로 고객이 달라요. 첫 번째 도입기 때 한번 볼게요. 도입기 때는요. 잠재 고객이 많아요. 정확히 말하면 잠재 고객은 내 고객이 아니죠. 아직 고객이 안 됐으니까. 이때는 어떤 마케팅을 해야 돼요? 잠재 고객. 여기 현재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어. 그럼 어떤 마케팅을 해야 될까요? 서비스 더 추가로 주고 서비스를 홍보를.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데 우리가 이렇게 마케팅 할 때는요. 개념을 정확히 잡고 들어가야 실수를 안 해요. 나는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마케팅 할래.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는 홍보할래? 나는 광고할래? 자, 잠재 고객 때는요. 내 제품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특정 다수 대상으로 많이 하셔야 돼요. 뭘로? 카스와 페이스북, 블로그. 자, 긍정적인 얘기를 불특정 다수가 중요해요. 왜? 아직 고객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긍정적인 말 알리는 게 중요해요. 홍보. 적어. 이거 기억 나갔어요? 네? 좀 적으셔. 이거 문 열고 나가면 기억 안 난다니까? 얼마나 귀중해. 도입기 때는 잠재 고객이다. 가로 열고 특정 다수 대상으로 긍정적으로 마케팅하라. 그 이래야 나중에 기억이 나죠. 내가 끝나고 쉬어보자고 할게요. 내가 과장님한테. 안 나와요? 협박하는 겨? 아우 청주 왜 그럴까 오늘 나 진짜 마음이 상처했는데 협박도 받았어 나.
긍정적으로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자, 성장기 이제 사업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나한테는 어떤 고객이 있어요? 좋은 고객? 뭔 좋은 고객이야. 자, 신규 고객과 기존 고객이 있겠죠. 자, 잠재 고객에서 내 물건 한번 샀어요. 그러면은 신규 고객이 되겠죠. 근데 이 고객이 한 번 더 샀어. 그럼 기존 고객이 되겠죠. 그러니까 성장기 때는 이 두 고객이 공존을 합니다. 자, 아직까지도 확고한 내 고객이 안 된 상태예요. 자, 어떻게 마케팅해야 돼요? 이런 분한테는. 이 두 분한테는 어떻게 마케팅해야 돼? 서비스인데 어떻게 해? 아까 말한 대로요. 많이 퍼주시면 되는데 특별히를 강조해서 퍼주세요. 그 대신.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신규 고객은요. 한 번 고객한 거기 때문에 언제 이탈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잡아넣어야겠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정확하게 이제 CRM 기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잡아두기 위해서. 그리고 기존 고객은요. 관리를 들어가. 관리. 못 도망가게. 그러니까 이벤트, 프로모션 이런 거. 그리고 혜택 같은 거. 아니면 회원제 유치. 그죠? 못 도망가게 막아야 되니까. 근데 이탈률이 많을 때니까 성장기 때도 아직까지 내 확고한 고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 성수기 때는 드디어 나의 핵심 고객이 만들어지겠죠. 충성 고객. 이런 사람들이 내 고객이 나에 대해서 홍보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고객은 어떻게 관리할까요? 여러분, 핵심 고객의 그 음과 양이 있어요. 이탈률을 봤더니요. 재밌는 게 핵심 고객은 이탈률은 적으나 악성 고객으로 될 확률이 높답니다. 배신감을 느끼는 거지. 다시요. 이탈률을 봤더니 성장 곡선 중에 그러니까 이제 쇠퇴기 빼고 가장 핵심 고객의 이탈률은 적으나 한 번 이탈하면은 악성 고객이 될 확률이 높답니다. 왜? 배신감 느끼는 거예요. 그다음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핵심 고객은요. 나에서 우호적이에요. 우호적이니까 크게 기분 안 나쁘게만 유지하시면 돼요. 크게. 이탈을 웬만하면 안 합니다. 나 핵심 고객이기 때문에. 그 대신 한 번 실수로 이탈하면은 악성 고객이 돼요. 쇠퇴기는 뭐예요? 이탈 고객이죠?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이 고객을 막는 걸 한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막아요? 어떻게 돼요? 이게 이 고객이 왜 이탈을 했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이탈했는지 어디 경로로 옮겨갔는지를 분석을 하셔야 돼요. 왜? 다시 내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탈 고객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을 하잖아요. 그럼 다시 핵심 고객으로 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 우리 고객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규 고객보다는 정하는 거지. 아, 이탈 고객을 내 고객으로 만드는 전략을 펴야겠다. 이런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왜? 더 쉬우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성장 곡선에 따라서 고객이 다르니까 이때 맞게끔 사실 아이템마다 다르겠지만 내 고객에 맞게끔 다르게 홍보와 마케팅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고객은 그리고 붙잡혀 있지. 지금이 도입기인데 기존 고객 마케팅 해보세요. 뭐 이벤트 하는데 물건도 안 샀는데 뭘 이벤트에 관심이 있겠냐고요. 근데 우리 뭐라고 그래요? 사람을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하잖아요. 이게 내시겠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일단은 긍정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많이 알리는 거지. 그리고 신규고객과 기존 고객은 특정 다수의 마케팅을 하면 좋겠죠. 왜? 이미 내 고객이 됐으니까. 그래서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탈 고객은 어떻게 하라? 이탈을 막는 게 아니라 왜 이탈했는지를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해라.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모르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업은요. 잘못된 원인 분석이 일을 그르칩니다. 이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원인 분석,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실수가 뭔지 아세요? 성공한 사람이 계속 성공을 하려면은요, 내가 왜 성공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성공을 했어. 근데 내가 왜 성공했는지를 몰라. 그러면 또 실패하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 어머니 잘 만나서 부자가 됐대. 정확히 알아야지, 이거를. 내가 까불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원인 분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탈 고객은 정확한 원인 분석을 해라. 다시 내 고객으로 만드는 게 낫다. 왜? 경험자이기 때문에. 이게 성장 국서 PLC 간의 고객의 다른 형태입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점재 고객, 핵심 고객 설명드렸고요. 자, 이거 하나 볼게요. 이건 뭐냐면은 또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고객에 대한 막 고객을 쪼개는 겁니다. 지금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복적인 구매가 높고 낮아. 위로 갈수록 애착감, 호응도가 높고 낮아요. 근데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 고객을 어떻게 율로 만들까라는 걸 한번 분석해 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비충소도 고객은 뭐냐면은 반복적 구매도 낮고 애착도 별로 없어요.
이런 고객의 특징이 뭐예요? 별로 대안이 없어요. 쉬운 말로 빨래를 해야 되는데 세제가 하이타이밖에 없어요. 그럼 싫으나 좋으나 사야지 하이타이를. 그러니까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런 고객들은 반복적 구매도 낮고 애착심도 없습니다. 그걸 비충성도 고객이라고 그래요. 많아요 우리 주위에. 요즘에 상대적으로 없지 많이 제품이 많이 나오니까. 자, 두 번째 잠재적 고객은 뭐냐면요. 구매율은 낮으나 애착감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뭐다? 내 제품에 대한 호감도가 많아요. 흔히 말하면 매니아층이 있죠. 매니아들이 이런 형태로 띱니다. 잠재적 충성 고객, 매니아. 세 번째 타성적 충성도는 뭐냐면요. 구매율은 높으나 애착은 떨어져요. 습관적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이런 형태를 띱니다. 결국은 구매도 높고 애착이 높은 초우량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고객을 내가 분류해보고 어떻게 일로 옮길까를 한번 마케팅적으로 분석하고 원인을 밝혀내는 작업도 충분히 하셔야 돼요. 중장기 홍보 전략에서는. 더 과감하게 이런 거죠. 나 같으면은 이런 고객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요 고객을 이렇게 분류해요. A, B, C, D 이렇게 분류한다고. 그래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나한테 A 고객은 1년에 3번 이상 구매하는 사람이다. 내가 기준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B는 한 번 이상, C는 한 번 말까, D는 안 구매. 나 같으면요 D보다는 C와 B를 더 내 구매 높이기 위해서 마케팅 하겠다.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그룹, B그룹, C그룹. 그래서 A그룹은 뭐 일주일에 한 번 문자 보내고 B는 2번 보내고 C는 3번 보내고 이런 다 플랜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그게 고객 관리의 시작이에요. 고객 건강 관리에. 그런 거를 프로그램화 시켜놓은 게 CRM 관리 프로그램이고. 예. 그래서 내 쪽으로 한번 해보다가 고객 한 3,000명, 2,000명 돼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쓰셔야 돼요, 사실은. 인력으로 못합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전세적 프로그램을 사야 돼요, 사실.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고객의 불평 행동의 유형을 한번 봤대요. 불평들이 맨 처음에 불만족을 느낀답니다. 첫 번째, 무행동을 보인대요. 무행동. 그러다가 사적인 행동으로 바뀝니다. 요렇게. 그리고는 공적인 행동으로 바뀌는데, 자, 여러분. 내가 불만족이 없는 고객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사업하다 보면은. 불만족이 생긴 고객을요, 사적 행동과 공적 행동이 있는데, 공적 행동은 어쩔 수가 없어요. 싸우자라는 거예요. 어머님, 싸우자라는 거예요. 졸지 마시고. 어머님 그 인쇄업장에 싸우자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랑 힘쓰지 마세요. 싸우자도 싸워야지, 어떻게. 그럼 내우증명 보내고 싸워야지. 근데 그건 나한테 힘만 빼는 거라고. 그러니까, 공적 행동. 그러니까 공적 행동의 유형은 정부의 기관의 불평 불만하고 손해배상 법적으로 드러나는 게 공적 행동이에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로 오기 전에 사적 행동을 볼 때 더 중시해야 됩니다. 뭐가 CRM 기법이. 불만이 없을 수는 없어요. 공적 행동으로 행동을 보이기 전에 사적 행동에 부정적으로 막 말하고 야 거기 가지마 나빠 먹지마 이런 행동 보이고 구매 준비나 안 사는 고객을 분류를 해서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공적 행동으로 가기 전에 막는 제일 큰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CRM 중에는요 공적 행동보다는 이 사적 행동을 어떻게 보면 좀 감안하자라는 게 더 포커싱이 맞출 수도 있습니다. 사적 행동에 대해서 기업은 불만족한 소비자의 사적 행동에 좀 더 중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불평, 컴플레인 제공하는 고객의 응대 단계. 첫 번째, 이 순서대로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사과해야 되죠. 진정성 있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정중한 표현을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어쨌든 간에 고객의 불만을 느끼면요 원인 분석을 먼저 하시면 안 돼요. 네? 원인 분석을 먼저 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원인 분석을 맨 처음부터 해요. 근데 고객이니까 먼저 정중하게 죄송합니다라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일단은 그거 들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경청을 하는 거예요. 경청을. 이 사람이 도대체 뭐가 불만인지 뭐가 열받았는지를 그때 들어보는 겁니다. 잘못하면은 사과 안 하고 하면 싸워요, 여러분. 그렇죠? 싸웁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먼저. 왜? 우리는 생산자니까, 판매자니까. 자, 경청과 반응. 그래서 이 사람이 주기적으로 말하는 그래서 아니 그 A라는 그 직원이 말이야, 반말 툭툭하고 오면은 하는 거예요. 우리 A 직원이요. 지금 나도 이렇게 반복해 청취한다는 걸 해주는 거지. 복명복창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표정 및 감탄하는 거예요. 저 같아도 진짜, 그러니까 헤아려 주는 거죠, 고객을. 저 같아도 화가 났겠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4단계 와서 원인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고객이 뭐가 불만인지, 맛이 없었는지, 직원이 불친절했는지, 비쌌는지 가격이 이때부터 원인 분석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원인 부사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주의점이 있어요. 내가 오너야. 그럼 바로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오너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말인데 결과가 달라집니다. 같은 말이야. 내가 직원이야. 근데 고객이 그랬어요. 맛이 없대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저는 주방장이 아니고요. 서빙 보는 사람인데요. 그럼 더 열받게 하는 거예요. 이건 더 열받은 싸우자라는 거지. 뭐라 그래요? 고객님 잠시만요. 제가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방장님 모시고 올게요. 아니 여쭤보고 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반응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원칙은 맞죠. 나는 주방장이 아니니까 내가 내 업무가 맞은 게 아니지.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같은 얘기지만 결과물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또 청취를 해보는 거예요. 그 화를 풀어주는 거죠. 재청취.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대안을 제시하고 사과하고 감사합니다 고객님 또 오세요 뭐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죠. 이거를 불평 고객 9단계라고 이렇게 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흔히 말하는 서비스 업종이라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배우는 아주 그냥 일반적인 매뉴얼이에요. 네, 일반적인 매뉴얼. 사진 안 찍으시네 별로? 우리는 불평 고객이 별로 없죠? 고객이 없어요. 불평 고객이 없어요. 알고 싶어서. 아니 별로 반응이 지금 없어. 그냥 뚱하니 그냥 문제있어. 다 만족해서 그래요. 아 사진 찍으면 되지. 네. 아 고민하고 있어요? 한번 찍어줘요.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게 안 보여요. 사진 찍어서. 아니요 저는 그런 것도 달라면 다 줘요. 저는 뭘 실어야 됩니까 이게. 다 드리려고 만든 건데. 그 강의 교환 안 주는 강사들은요 실력이 없는 겨. 그러니까 안 주는 거지. 뭐니 대단하다고 다 드려요. 저도 이메일 USB 갖고 다니시라고 그래서 딱 달라고 다 꽂아 드릴 테니까 다 드려요. 저는. 저희 사랑도 드리잖아요. 고객 만족 서비스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죠? 감동에 아주. 자 이제 봤는데 지금 시간이 네? 불만이 있어요. 왜 또 늦게 와서 불만이었고 왜? 거기 불만 안 받아들일게요 거기. 자 이런 고객이 있는데 여러분 고객의 특성을 제가 한번 읽어보고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래 좋다 그래 고객이 그런 고객인데 어쩌라고 읽어볼게요. 고객은요 자 기본적인 서비스 요구래요. 기억되기 바라고 환영받고 싶어하고 관심 가져주고 하고 존경받기 원하고 칭찬받기 원하고 뭐 아우 또한 고객은 웃음으로 맞이하게 하라고 이거 고객 어떻게 대응하겠냐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도 이래요. 어디 옷 사러 매장 갔는데 나만 먼저 일처리해주길 원하고 나한테 좀 더 서비스를 원하고 나한테 좀 더 나의 원하는 니즈를 해결하길 원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하길 원하고 즉시 안내받기를 원하고 괜찮냐고 물어봐 주기를 원합니다. 고객은 원래 그래요. 원래 또한 고객은 다 이상한 말 나오죠. 배고픔과 목마름을 뭐 이상한 얘기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은 뭐냐면요 적어놓으세요. 적으세요. 고객은 상처 입지 마시고 자 고객은 원래 그렇다 적어놓으세요. 이게 정답이에요.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고객은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 입지 마세요. 저 고객이 왜 맛없다고 할까? 아 원래 그래요. 고객은 원래 이 옷이 왜 마음에 들을까? 원래 고객은 그래. 그럼 나 많은 상처 안 입습니다. 근데 그걸 막 고민하면 상처 입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객들 상처 입는 경험 혹시 있으시죠? 살다 보면 상대방 상처 입잖아요. 그거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상처 입지 마시고요. 우리는 원래 판매자다. 원래 그렇다. 고객은 원래 그렇다라고 그냥 인지를 하세요. 고객은 원래 그렇다가 그러니까 정답이더라고요. 해보니까. 제가 서비스업 중에 현재 13년, 14년 일을 하고 많은 고객을 여러분 제 고객 아닙니까? 얼마나 이거 힘든지 모르죠. 네. 어디 가나 꼭 한 명이 이렇게 이상한 미운으로 새끼가 있어요. 근데 진짜 재밌어요. 내가 미란 가서 3명 갖고 내가 했잖아 강의 3명 정도 꼭 한 명이 또 나온대요. 야 신기하더만요 진짜. 희한해 이게. 3명 중에 한 명이요 나한테 째려보더라고. 내가 불만이 얼굴에 막 그 귀농하신 분인데 참 이게 아니 이렇게 사람이 째려봐 이렇게 강의하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호수막 막 내가 아니 사람 많은데 그 사람 안 보면 돼. 내가 지금 우리 선생님 안 보잖아. 나 원래 안 봐 저분을 무서워서. 근데 딱 딸랑 3명인데 안 볼 수가 없잖아 얼굴을. 내가 딴 데 보고 강의해? 근데 얼굴이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랬어요. 어머니 마케팅 배우러 오셨는데 어머님의 첫 번째 과제는요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근데 자기 남편은 안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앞으로 남편 오게 하시라고. 그 불편하게 하다가 막 얼굴 막 째려고 막 인상을 쓰는 거야 막 이렇게 막.
근데 안 볼 수가 없잖아. 3명인데. 제가 3명 중 강의했어요. 어저께. 왜 늦게 왔어요, 근데? 왜 늦게 왔어요? 왜 하지? 힘든 일 있었다고요? 청주가 요즘 힘들죠? 일찍 오셔야지. 좋은 얘기 많이 했는데. 자, 영상 한번 볼게요. 특징. 자, 뭔 영상이냐면은 고객 대상으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영상 보고요 시사점을 찾아가야 됩니다. 내가 과연 앞으로 고객을 상대할 때 어떻게 하고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주고 또 고객이 어떤 습성이 있는지를 오늘 정확히 알고 계시라고요. 제가 직거래 마케팅 강의할 때 고객을 강조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데 버려요. 고객이 무섭대요. 그러니까 싫대요. 무섭다는 말보다도. 왜 그랬더니 아까 말한 대로 한번 뭐 직거래 물건 보내면 왔네 안 왔네 덜 왔네 마셨네 터졌네 더럽네 어쩐네 그러니까 싫은 거야 고객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거 안 하려면 여러분 마케팅 별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고객은 원래 그래요. 그런데 고객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보여드릴게요. 어떤 습성이 있는지. 고객은 여러분 무섭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한쪽 꺼주세요. 여기 앞에죠. 오늘의 주제는 커피예요. 잠깐만요. 좀 킬게요. 아주 재미난 결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커피예요. 여기 놀라운 실험이 있습니다. 똑같은 커피가 2,000원, 4,000원일 때 누구나 2,000원짜리를 구매하겠죠? 하나는 2,000원, 하나는 4,000원입니다. 하지만 연기자들은 일부러 4,000원을 선택합니다. 한 4,000원. 4,000원이요? 4,000원. 저도 4,000원짜리. 4,000원이요? 4,000원. 네, 저도 4,000원. 피실험자는 뭐라 그럴까요? 4,000원. 당신의 커피 선택. 자, 똑같은 커피인데 하나는 4,000원, 하나는 2,000원이에요. 여러분 뭐 골라요? 당연한 거죠. 근데 6명이 4,000원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고객이 뭘로 말해요? 이게 사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뭐 사기치라는 사기가 아니라 그만큼 판매자의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분위기가. 이것도 8대2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파레토의 법칙에 의해서. 몰아가니까 따라갑니다.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4,000원 고른 고객을 상대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관입니다. 가관.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 그러는지. 자, 똑같은 커피입니다. 자, 4,000원짜리 커피가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비교해서 마시다 보니까 향이나 맛이나 이게 더 깊은 것 같아요. 네, 더 진하고. 커피도 같은 커피다. 향이나 맛이 깊대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게 일반 실험한 거라니까요, 지금요. 이래서 우리나라에서 고가 마케팅이 통하는 거예요. 아시죠? 고소형 200만원짜리 유모차. 야, 나는 이게 남일인 줄 알았더니 우리 저기 처형이 일본에 살아요. 그분이 그걸 사시대. 아, 우리 알고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왔는데 고소형 유모차가 이게 없어요. 200만원짜리 주문달라서 10일 만에 기다려서 그걸 일본으로 보내더라고요. 아, 이게 참 재밌어요. 내수시장과 외수시장이 다르다며요. 그 뉴스 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고가 마케팅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뭐라고 그래요? 똑같은 커피인데 뭐라고 그래요? 맛과 향이 깊대요. 젠장할 것. 또 보세요 한번. 또 어떤 반응을 보이나? 제가 맛에 좀 민감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4,000원짜리가 훨씬 더 먹었을 때 부드럽거나 향이 오래 가고 마실 때도 좀 편안한 것 같아요. 자기가 민감하대요. 여러분 안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뭐래 민감하기 때문에 훨씬 더 부드럽답니다. 이게 같은 커피예요. 같은 커피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격을 내리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제가 경험에 의하면 가격을 내리고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온 사업을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가격 어디 내리냐? 다 해먹고 끝날 때 아니면 퉁치고 나올 때 가격을 내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해보니까. 그러니까 가격을 내려서 사람을 많이 유지한다? 그거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내가 이 신상품 하나 내놨어요. 근데 얘 프로모션을 위해서 원래는 10,000원짜리인데 제가 반값 세일로 5,000원에 팔았어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 지났어요. 그럼 원래대로 10,000원으로 회복을 시켰어요. 고객은 뭐라고 해요? 저거 또 돈 버는 가격 올리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요 내리는 건 쉽지만 올리는 거는 무지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농산물은 먹는 거기 때문에 의미를 담고 건강을 건드려 버리잖아요. 그럼 분명히 부가가치 높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미 부여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먹는 걸로 귤은 감은 감, 사과는 사과로 파니까 가격이 절하가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의미 부여가 그렇게 중요해요. 또 그리고 건강을 건드셔야 돼요. 아픈 사람은요 돈을 많이 주더라도 비싼 걸 먹습니다. 근데 배고픈 사람은 어떻게 먹어요? 일단 빨리 먹지 그냥.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편하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하나 더 볼게요. 또 뭐라고 그러는지 참 재밌습니다. 4,000원짜리 커피가 마음에 들어요. 그 커피 향 자체에서 나는 그 원두 향이 좀 더 깊게 난다 그래야 되나요? 예, 그렇게 차이가 나네요. 커피도 스마트 초이스. 여러분 고객의 유형을 여러 개로 분석했는데요. 제일 곤욕하게 고객이 쉬운 고객이 이런 고객이에요. 콧대 높은 고객. 잘난 척하는 고객이 여러분 되게 싫죠? 그런 고객이 제일 곤욕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어이구 잘하네 그러면 돼요. 네. 제일 공격하기 쉬운 고객이 이런 고객이 빈틈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콧대 높은 고객이 공격하기가 되게 쉬워요. 제일 어려운 고객이 어떤 고객인지 아세요? 제일 어려운 고객? 네? 그렇죠. 그러니까 뜨뜻미지근 마음을 알 수가 없어. 이런 고객이 진짜 힘들어요. 고객은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줘요. 긍정인 고객, 부정인 고객, 제일 무서운 게 무관심, 뜨뜻미지근한 고객. 긍정 고객은요 얘 사세요 행복하세요 이러면 끝나 판매가. 부정적인 고객은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왜 부정적이니까 객관적인 자료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 이게 매뉴얼이 있어요. 근데 이 뜨뜻미지근한 고객은요 얘가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두 가지를 하라고 해요. 질문과 스킨십을 많이 해라. 여자분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쁘면 이쁘다 그러면 돼요. 근데 안 이뻐 그럼 어떻게 아름다우시네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또 아이를 공략하면 좋아요. 아이가 안 이뻐 뭐라 그래. 아우 깜짝이야 안다 이러면 안 돼. 아우 귀엽다 너 참. 그리고 나 고객이 왔는데 막 인상을 쓰고 오는 거야. 가서 뭐 안 좋은 일 있을 때 까족거리면 안 된다고 냅두는 거지. 이분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는 거야. 그리고 조심히 가서 스킨십 하는 거예요. 날씨 좋으시죠? 어머 오늘 모자가 굉장히 화사하시네요. 다 이게 판매 기법이 있어요. 판매 매뉴얼이 있다. 공략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 말하면 이 뜨뜻미지근 무관심 고객이 굉장히 힘들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문과 스킨십을 많이 해서 마음을 열고 이 고객이 긍정에 가까운지 부정에 가까운지는 빨리 판매원이 판단하고는 긍정에 가까우면 긍정적인 요소를 판매하고 하고. 그래서 판매원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판매원. 롯데리아나 저는 스타벅스라든가 맥도날드 가보잖아요. 기본 알바 기본 그 고객 응대 매뉴얼이 요만큼의 두께가. 그러니까 애들이 별로 일하기 싫은 애들은 그런데 가야 안 가요. 안 가지고 외워야 되니까 어디 가죠? PC방 가잖아. PC방 슬리퍼 신고 이 PC 해야지. PC 뚜두두두두 이거. 어? 근데 그런 맥도날드나 격식 가잖아요. 이런 교육을 받아요. 알바생들. 근데 거기 다 나오는 좀 문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볼게요. 이제 어쨌든 간에 일반인인데 어쨌든 엘리트는 그래도 대학생들 아니겠습니까? 대학생들도 요와 유사한 실험을 한번 해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보세요. 이 대학생들은 시지각에 관한 문제를 풀기 위해 방송국에 왔습니다. 출제자가 학생들에게 아주 간단한 문제를 보여줍니다. 다음 A, B, C 세 개의 선 중 옆에 그려진 X선과 길이가 같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정답은 물론 B입니다. 문제가 너무 쉬운가요? 그런데 이 방에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 의자에 앉은 한 명을 뺀 나머지 6명은 실험을 도와주러 온 연기자들. 여섯 명의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줄줄이 틀린 답을 댈 겁니다. 마지막 7번째 의자에 앉은 단 한 명의 실험 참가자. 그들은 과연 소신껏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실험이 시작됩니다.
방에 들어온 동환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출제자가 시키는 대로 마지막 7번째 의자에 앉습니다. 자, 여기 A, B, C 세 선이 있고요. X선이 있죠? X선하고 똑같다고 생각되는 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건 뭐 너무 쉬운가요? 피식 웃는군요. 그런데 네, 정답은 A입니다. A, 다음 정답은 A입니다. 다음 정답은 A. 이런 정답이 A라뇨?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요? 정말 이상합니다. 정답은 A입니다. 정답은 A. 이제 마지막 동환 씨가 답할 차례. 정답은 B입니다. 다행히 첫 번째는 제대로 답했군요. 갑자기 다음 문제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동환 씨. 정답은 B입니다. B. 다음 정답은 B입니다. B. 이번에도 틀린 답을 말하는 사람들. 이상한지 자꾸 동환 씨가 옆 사람들을 흘게 쳐다봅니다. 또 동환 씨가 대답할 차례군요. 이때 6명의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일제히 동환 씨를 쳐다봅니다. 과연 동환 씨는 이 압박을 이겨내고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B입니다. 정답은 B입니다. 틀렸습니다. 네. 동환 씨는 정답이 C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휩쓸려 6명과 똑같이 대답하고 맙니다. 정답은 A입니다. 정답은 C입니다. 6대 1의 싸움. 이 방에서 진실은 너무나 쉽게 버림받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이제야 상황 파악을 한 동환 씨. 이게 아닌데 왜 이럴까 생각하다가 뭐 저는 혼자 신데 뛰어 뭐라 하시는 거예요. 혼자 바보기가 싫어하고 따라가자 그냥 따라갔죠. 만약에 혼자만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느껴지는 느낌이실까요? 남들은 정상인데 저는 비정상인데. 그렇다면 이 마지막 7번째 의자에 몇 명을 더 앉혀보겠습니다.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분명 정답은 B인데 얼굴에 황당하다는 표정이 스치는군요. 선택의 순간은 점점 다가오고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정답은 C입니다. 정답은 C입니다. 결국 이 마지막 의자에 앉았던 사람들 중 70%가 보이지 않는 압력에 굴복해 어처구니 없게도 틀린 답을 따라하고 말았습니다. 네, 정답은 C입니다. 네, C. 정답은 C입니다. C. 그게 다 똑같은 거 말하니까 헷갈리면 내가 잘못 봤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상한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이상한 것 같고 왠지 틀리면은 왠지 다른 사람한테 신경 쓰일 것 같고 중요한 말합니다. 괜히 튀는 게 싫어서 그냥 이렇게 묻어가자 이런 식으로 말하죠. 자, 불 좀 켜주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한 6명의 연기자들이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오미자를 판매하는데 말씀드렸죠. 나는 하다 사업 다 망해서 다 말아먹고요. 할 게 없어서 여기 청주 와서 오미자 농사 쳐요. 이런 오미자와 나는 오미자가 너무 사랑스럽고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걸 먹고 싶겠냐고 그게. 그만큼 환경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청주에 큰 마트가 있죠. 무슨 마트 있죠? 다 있네. 청주 시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주의 조그만 마트에서
요거트 한 병에 1,000원에 팔아요. 예? 근데 강남의 갤러리 백화점 매장에 가면 2,000원에 팔아요. 이걸 갖고 야 사기야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왜 거기는 2,000원 팔아도 가만히 사고 여기처럼 왜 그럴까요? 왜? 결국 환경적인 요인이 뭐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렇게 속이라는 게 아니라 또 오해하지 마세요. 김석 강사가 뭐 내가 왜 이런 걸 강의를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그러니까 아까 그러잖아요. 70%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8대2 법칙하고 비슷하게 결과가 나오죠. 사람들은요. 똑똑한 것 같죠? 안 똑똑합니다. 4,000원과 2,000원을 비교하면 똑똑했으면요 2,000원짜리 고르는 게 맞아요. 맞죠? 근데 4,000원을 거기서 뭐라 그래요? 맛과 원두가 뛰어나다는 민감해져. 이게 고객이에요. 그래서 다음 장 한번 넘겨보세요. 오늘의 결론. 고객은 뭐뭐하다. 여러분 고객은 어떠신 것 같아요? 결론 한번 내려보세요 오늘. 그렇지. 적어놔. 고객은 멍청하다. 얼른 적어놓으세요. 얼른 적어놓으세요. 멍청하다. 제가 사실 고객은 멍청하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해요. 진짜 실제로 합니다. 여러분 고객은 멍청합니다. 보셨죠? 여러분 고객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고객은 의외로 몰라요. 여러분이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의미 부여에 따라서 고객은 내 상품에 대한 가치를 달리 봅니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나 더 적어서 밑에다가 고객은 멍청하다 옆에다가 고객은 멍청한 애인이다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고객은 멍청한 애인이다. 잘 돌보시고 잘 설명해 주시고 그냥 뭐라고 막 해도 그러려니 하고 원래 타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게 고객이 원래 그렇다는 결론이죠. 예, 고객은 원래 그렇습니다. 고객과 싸우지도 마세요.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똑같이 싸운다고 뭐 손뼉도 쳐야 손뼉이 나는 거지만 고객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원래 그래요. 원래 의심이 많고 원래 불안해요. 고객은. 안 그렇겠습니까? 택배한다고 보내놔서 돈 입금했어. 내일 올지 안 올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또 와도 제대로 올지 안 올지. 그 원래 고객을 심는데 아 내일 가요. 그거 몰라요. 내일 가요. 택배 씨가 이러면 되겠냐고. 불안한데. 아 요즘에 택배 보면은 다 내 물건 어디 갔는지 다 확인되잖아요. 아이디 부여받으면 그죠? 아 확인해 보니까요 현재 구리 우측에 가 있네요. 내일 아마 10시쯤 갈 것 같은데 자세한 거는 아마 택배 아저씨가 전화 줄 겁니다. 이렇게 안내만 하면 돼요. 아 내일 가요. 바빠 죽건데 이 아저씨는 그냥 안 된다. 고객은 원래 그렇다. 애인이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고객을 무서워하지도 마시고요. 까딱서 생각하지도 마시고 고객은 애인같이 원래 그러니까 잘 돌봐주시면 좀 더 고객 만족 경영에 한 걸음 나갈 수가 있고 내 충성 고객이 많이 생겨서 직거래가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네. 치세요 박수. 그렇죠. 빨리 끝내라 이거지. 잠깐만 담당 선생님 안 계셨죠? 아 어떻게 이동해요? 선생님? 모르셔요? 팀장님 어디 팀장님? 계장님 예생님이 식당 예약 어디 식당 어디?